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 역사 주제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역사를 주제로 하는 뭐 국내외 유튜버도 많고, 학자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사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우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역사하고 부딪혀요. 그리고 역사가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멤버를 이제 회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이게 도반이다. 왜?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도반으로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멤버 영상에서는 산스크리트, 팔리, 한자, 한글 이 언어를 통한 역사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탈회가 되신 분들은 다시 가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동식물도 이식과 멸종의 순환사를 동반한다. 인간하고 똑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동식물 시리즈를 지금 하면서 우리 역사 무대를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우라는 게 있어요, 서우. 서우를 이거 콧불소 그러기도 하고 무소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콧불소 그러고 원래 이제 무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각이라는 게 나와, 서각, 콧불소의 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가지고 제가 역사 무대를 재조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처음 오신 분은 이전 영상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바쁜데 그 볼 시간이 없죠. 그래도 보시려면 다 볼 수는 지금 없으니까 다 보려면 뭐 1년 내내 봐야 되니까 여기 더보기에 보면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한 3개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황해도를 거의 찾았는데 거기를 찾아가면서 또 주변 지역을 우리가 지금 훑어가다 보니까 지금 동식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가끔 이메일로 가끔 들어와요. 가끔 뭐 날마다 오는 건 아니고 이 멤버 가입을 할 줄 모르겠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키면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을 키면 여기 이렇게 떠요. 여기 부자 요술 램프하고 뭐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구독 중이면 자기가 구독 중이라고 또 여기 가입이 나와요. 가입. 그럼 여기 가입을 누르시면 돼. 가입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회원이 있어요. 세 종류의 이 멤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멤버용 동영상만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고.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도반님들께는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누르면 이제 결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게 떠요. 그럼 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있는데 뭐 대부분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입을 누르면 여기 이제 본인의 이름, 카드 이름, 뭐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하고 저장하고 이제 계속 하시면 여기 이제 또 OTP 번호를 입력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로 와요. 그럼 그걸 입력을 해주고 이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유효 카드 번호,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거 유효 기간, 그다음에 보안 코드를 넣고 보안 코드 있잖아요. 뒷자리 이걸 넣고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댓글이 이 댓글을 주로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으로 골치 아픈 역사의 추적을 위한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암튼 저는 개인적으로 사망오제의 요순우와 우임금의 상나라 역사 역시 우리의 시원 역사임을 매우 확신을 가지고 선생님의 역사 추적관 역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하 문명의 홍산문화 발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풀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못 풉니다. 왜 못 푸냐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 2024년에 제가 이 영상을 했어. 2024년에. 그때 2024년에 이 영상을 하면서 여기 이제 요회를 했단 말이에요. 요회. 요회. 그러면서 그때 역사가 이상하다. 1390년에 대한국을 개국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이 요하를 찾는 거였어. 요하. 근데 현재 위치,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은 요하는 여기에요, 여기. 현재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요. 압록강 건너 여기 선양 있고 하는데 여기 요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요하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해 아니겠어요? 요 밑에가. 근데 우리가 역사 기록을 뒤져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 대청하가 서쪽에서 오고 동쪽에서 소청하가 오고 위에서 토하가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강들이 이렇게 물줄기들이 만나는 것이 요해다. 그리고 요해의 상류가 요하의 상류가 요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기록상의 요하고 요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가 없어. 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동지방을 여기다 갖다 놓게 해서 지금 요하를 갖다 놨는데 요동지방은 이제 다른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 기록상의 요하고 요해예요. 그리고 또 요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수와 하가 같다 그래서 뭐 같이 본다는데 제가 보면 달라. 다르고 요해도 또 다른 의미의 요해가 또 있어. 요해가 그러니까 한 지역만 요해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요하 문명의 홍산 문화 그랬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산 지역에서 어떤 유적이 나왔어. 그러면서 그게 고대의 것이라 그래. 그러면 그게 만약에 거기서부터 오래전부터 묻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른 역사의 유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그게 고대의 것이긴 한데 언제 거기 묻혔냐 라는 것도 또 우리가 이거 확신할 수가 없어. 왜? 역사를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거기가 요동 요하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요하 문명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홍산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현재 홍산의 지명이 역사적 기록의 홍산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명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한민국 그러죠. 그 다음에 저 북쪽 사람들은 자기네를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자네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바다 건너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 일본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여기다 조공을 바치고 딸랑딸랑 했다. 그러면서 문자도 여기 문자를 갖다 썼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옛날에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다니기가 만만치 않아, 여러분. 여기 남경, 북경 뭐 이런 데 맨날 다니고 뭐 사신이 가고 그거 뭐하러 가, 사신을 그 당시.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우리를 또 뭐 임진남 뭐 왜구 해가지고 엄청 우리를 괴롭혔다 이거야. 여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임진한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그 캔낫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여기가 우리를 36년 동안 예를 들면 우리를 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조공의 사실이 없었다면, 여기 없었어. 조공을 하고 그런 적이 없었다. 얘네가 여기 뭐 임진난 그런 게 없었다. 라고 밝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역사를 선도했다고 밝혀지면, 그 전혀 다른 거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외교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그 역사의 틀 속에서 역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돈을 들여서 정부가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행위가 제어되고 행사돼요. 여기서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 문화적인 행위, 뭐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그 역사 인식의 체계 속에서 제어되고 행사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틀이 바뀌었어. 그러면 모든 행위나 이게 바뀌겠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저처럼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아닌데 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동조자는 매우 적죠.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언어 이런 거 막 할 때는 구독자도 막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조회수도 막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적어. 잘 안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특산물 하고 있는데 홍목 호초 했고, 영열수 기린갈도 했고, 따라서 기린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물소에 대해서 했어. 물소. 지난 영상에서 물소 쓰기 고려사 저료에도 나오고 세종실록에도 나오고, 또 그때 이제 중조라고 나왔잖아요. 중조. 중앙조정 중조. 여기에도 물소가 사는 곳이다. 그 다음에 문종실록에도 나왔고, 단종실록에도 나왔고, 성종실록에도 나왔고, 세조실록에도 나왔고, 연산군 일기에서는 물소를 많이 기른다 우리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물소를 기르던 데가 해도, 대부도, 수원과 남양, 인천 김해, 웅천, 장덕궁 후원, 개성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물소를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무대와 물소가 묶여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물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도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 다 기록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 서각입니다. 서각. 그래서 무소의 뿌리야. 그러면 이제 무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 무소가 코뿔소요. 그걸 서우라 그래서 서우. 근데 이거 영어로 보니까 리노세로스, 리노세로스입니까? 이거 라이노세로스입니까? 이 아이는 이거 이도 되고 어도 되고 아도 되고 뭐. 라이노세로스. 산스크리트에 가서 이 라이노세로스를 탁 넣어봤어. 여기. 그럼 산스크리트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로마자 형식이고, 원래 이제 우리 음을 갖다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이게 상시 글이다. 상시 글이다. 상시 쓰는 글이다. 그 말입니다. 상시 쓰는 글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상담했어요. 상시, 항상 할 때 담,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와 상담이란 말이. 그냥 늘 쓰는 글이다 그 말이에요. 늘 쓰는 글. 이게 상스크리트야. 산시글이다. 거기 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라이노세로스 해갖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라이노세로스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요게. 그래서 이걸 자세히 봤어. 그랬더니 이게 서 해도 사 해도 되고, 뒤에 또 사가가 있네. 근데 제가 그 우리말의 사와 사가는 같다 그랬죠. 무슨 일을 그렇게 했사? 무슨 일을 그렇게 했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사나 싹가가 같다. 싹가 문명이 뭐다? 그 일하는 문명이 일 문명. 싹가가 일이야, 일. 뭔 일을 했싹가, 삭가, 공부를 했싹가, 잠을 잤싹가. 이게 모든 행위가 사고 싹가야. 그러니까 우리 일사 그러잖아. 우리 문명이라고 싹가 문명이. 예? 그 우리말을 모르니까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뭐 싹가 문명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니. 우리 문명이라고요. 이제 이게 뭐예요? 바 드러났어. 바 드러나사. 뭡니까 이게? 뿔이 이렇게 드러났잖아. 봐. 드러났어. 이게 드러나. 봐. 드러났잖아. 이게 우리 말인 거야, 이게. 자, 이제 서우, 이거 코뿔소. 이거 무소라 그럽니다, 무소. 이게 원래 무소라 했지. 지금 코뿔소로 다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근데 이 무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숫다 니빠따에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 숫다 니빠따가 이 경집 하는 건데, 최초의 성립한 불교의 경전인데, 이걸 숫다, 니빠따. 그러니까 숫다가 경이고, 집 모아놓은 것이 니빠따라는 거예요. 숫다 니빠따 한다는 겁니다. 숫다 니빠따. 근데 요 숫다 니빠따 하니까 전혀 우리말이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숫다 니빠따가 아니요. 이게 달라. 다른 말이라고. 이게 섰다 넣어봤다야.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멤버 영상에서 요걸 이제 다룰 거요. 이제 아마 9월 말이나 쯤부터 요걸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이 제목들을 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이게 불교 경전의 얘기인데 한 세 개만 보죠, 뭐.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살아있는 그 어느 것도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마라. 하물며 친구를 뭐 만들려고 했으냐. 근데 이 친구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면 못 살잖아. 근데 어찌됐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거 있으면 머리 아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고통이 따르죠. 사랑으로부터 근심이 생기는 줄 알고 당연하죠. 사랑에서부터 근심이 생기잖아. 사랑 안 하고 관심 없으면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행이 있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들이 원치 않은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그러지 나대지 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불교 경전이라잖아요. 근데 이게 무소가 나왔잖아, 무소. 이게 무소와 불교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네. 예? 그래서 이 숫다, 니빠따, 섰다, 넣어봤다 요거는 제가 멤버용에서 다루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무소 얘기를 할 거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와 무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이 2023년 6월 달에 요 영상을 했어요. 이렇게 붓다 석가는 우리 사투로 설법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원어의 발음을 보면 100% 우리말로 됐겠죠. 그러면 이 무소, 서우, 코뿔소 이건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풀을 주식으로 해요. 요거는 넓은 초원과 평야지대에서 살았어. 요 특징이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 또는 어미와 새끼가 함께 산다. 그럼 이제 새끼가 크면 혼자 사는 거지. 그럼 낮에는 쉬고 또 밤에 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우리 문화에 깊게 녹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인데 영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서. 영서. 이 영자도 이게 우리가 그 누구죠? 흉노에서 유래됐잖아요. 흉노. 정영 했잖아요. 흉노의 일파를 정영. 근데 그거 놔두고 이거 영서. 두 사람의 마음이 잘 통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이 말은 뭐냐? 무소의 뿔 흰 줄무늬는 저 무소의 뿔을 제가 못 봤네요.
흰 줄무늬는 뿌리에서 끝까지 통하여 예민하게 감응한다. 그래서 영서. 이게 이제 영서 1점통을 줄여서 영서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영서 1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에이씨 헛소리지. 그러면 이거 영서 불통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영서란 단어를 하나 배웁니다. 자, 또 서대. 서대는 뭐냐? 이 왕조 때 높은 벼슬 일품의 벼슬을 가진 관리가 허리에 두르던 띠를 서대에 그랬어. 무소의 뿔로 만든 장식물을 붙였대. 그 허리띠에다가 무소의 뿔로 만든 장식물을 붙였어. 그러면 이 무소가 살아야 되잖아. 그 허리띠에 붙이려고 그 당시에 저걸 어디 가고 수입에다가 뭐 하고 그럴 리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서우기가 또 있어. 서우기. 이게 의장기야, 여러분. 서우기가 의장기. 무슨 의장기? 요게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에 가면 한국학 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 왕실 의장용 기의 하나로 삼각형의 깃발로 화염각을 달았으며 영자가 있고 이제 매는 끈이 있고 화염문에 기두를 달았다. 깃발의 양면에는 상서로운 짐승이 뭐가 있다? 코뿔소, 무소, 즉 서울을 수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코뿔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요거만 봐도 말 몇 개만 봐도. 근데 이 서우의 종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디스커버 라이프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요게 이제 흰 코뿔소가 나와. 흰 코뿔소. 이렇게 생겼대, 흰 코뿔소가. 이렇게 생겼대요. 학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사는 곳을 봤더니 요렇게 나와, 이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기 없네. 이 동네는 아예 없네, 요 흰 코뿔소는. 요 불교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무속불처럼 혼자로 가라 하고는 요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죠? 스마트라 코뿔소가 이렇게 있네. 요놈은 뿔이 없네, 근데. 스마트라 코뿔소. 요놈은 뿔이 없잖아, 이거. 뿔이 없는 놈인가? 이거 암놈인가? 요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스마트라, 여기 있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러니까 불교하고 거의 상관이 없네. 인도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는 무슬림이요, 무슬림. 여기만 잠깐 있네, 여기만. 그러면 이제 검은 코뿔소. 요놈은 뿔이 하나네, 정확하게. 요놈은 또 여기네. 근데 여기 인도 여기 점이 하나 딱 있네. 이거 여기 옛날부터 살았을까?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랬을까? 여기 사네. 이거 여기 사네. 그렇죠? 불교하고 아무 거의 상관이 없어. 여기 조금 상관이 있네. 그 다음에 코뿔소 속이라는 게 있네, 요거. 요거는 코뿔소 속이래. 근데 요거는 나름 퍼졌어. 이렇게. 여기 나름 퍼졌죠? 요걸 보고 그랬을까, 그러면? 요걸 보고? 요걸 보고 샀는데, 근데 요것도, 우리가 사는 데는 없어. 우리가 사는 데는.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요것도 사네. 요거. 근데 우리 무소의 뿔, 꽃뿔 하나짜리. 우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 그리고 또 한방에서는 서가, 코뿔소의 뿔인 해열 및 해독에 효능이 좋다. 약으로 썼다. 있었다 그 말이지. 있었어.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 뿔을 재료로 하여 아름답게 조각을 한 술잔이 사용됐다. 그럼 고대 중국은 뭐? 경사, 조선의 서울, 수도, 왕이 살던데 거기가 거기에서 술잔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경고하고 좋았나 보죠. 근데 여기 보면 흰 코뿔소, 스마트라 코뿔소, 여기 안사로, 그 다음에 여기 검은 코뿔소 안사로, 코뿔소 속은 여긴 사로, 여긴 안사로. 그리고 또 이 아랍 지역에서는 당금의 자루에 코뿔소의 뿔을 쓰는 것이 유행했대. 근데 아랍? 여기 아랍 없는데?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없는데? 여기 조금 있네, 요거. 흰 코뿔소 여기 아랍 여기 조금 있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데겠죠, 아랍도.
자, 그럼 우리 이제 목은 이 세계 지은 목은 집이 있는데, 거기 면 서대행이 나와, 서대행. 노래야, 노래. 코뿔소 띠의 노래. 이렇게 쫙 있어요. 서우유광 능통처. 요쪽 와서 요 중조 백옥 최제일 동국 반열 무고선 시지서야 시이물. 자, 요거 해석을 해놓은 거. 무소의 뿔은 능히 하늘에 통하거니와 불을 붙이면 깊은 못속을 환히 밝히고, 거기다 또 불을 붙였나 보네. 고기 새겨 물에 넣으면 삼척을 열어주며 돌로 만든 무소는 진의 강물을 진압했네. 큰띠 들이우면 금은의 갈기가 움직여 화려한 두 줄로 조종의식 빛나기도 해라. 중조에선 백옥대로 으뜸으로 쳤는데 동국의 반열엔 이보다 앞설 것이 없으니 이제 알건대 무소의 뿔은 특이한 물건으로 검은 바탕 누런 문체에 가볍고도 견고하네. 그 얼마나 이게 자세하고 뭡니까 이거? 섬서목수처럼 이렇게 시를 써놨습니까 이거? 무소하고 이 무소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냐고. 서우유곽. 근데 이 중조 동국이 나와. 서우유곽. 그럼 중조는 어디고 동국은 어디요? 여기 지금 고려시대 때인데. 고려시대 때인데 여기 중조는 어디고 동국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이때 25년 금년 7월 11일 날 요런 영상이 또 있었어. 고려시대 사람을 왜 조선인이라고 했을까? 고려시대의 고려를 왜 백제 땅이라고 했냐? 그럼 그때 이 가정잡록의 얘기를 잠깐 했죠. 예. 근데 그때 여기 요런 게 나왔어. 이군 조선인, 가정명류자.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고려 때죠. 1298년에서 1351년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군은 바로 조선 사람이니 가정이라 명명한 것도 연유가 있다 하리. 왜 조선인이냐고, 이색한테 왜, 이군한테 왜 조선인이라고 그러냐고. 이곡한테, 이색이 아니고 이곡. 그러니까 여기 이곡이 고려인인데 왜 조선인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럼 중조는 고려고 동국은 동국 조선인가?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면 조선이 있었고, 조선인이니까 조선이 있었잖아. 조선이 있었고, 어? 조선의 동국이 있고 조선의 중조가 고려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정치 세력들이 원 세력이 잡았다가 먼 세력이 잡았다가 하다 보니까 원정부, 먼정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기록을 따라서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동국이고 여기가 중조가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 여기. 그죠? 요리 가야지 요리. 요 코뿔소가 없잖아 여기. 코뿔소가 있어야 돼. 코뿔소가 없어. 그렇죠? 자, 또 계곡선생 집으로 갑니다. 계곡선생. 여기 이제 28수, 그러니까 별자리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맨 이 빨간 것만. 군불견, 염주, 상서, 치, 각장.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염주의 기다란 상하와 서각. 코끼리와 무소가 나왔네. 요 코끼리와 무소, 요 코끼리와 무소, 코끼리와 무소. 그러니까 코끼리와 무소가 사는 염주. 그래서 제가 이거 AI한테 이걸 그려줘 봐라. 이거 AI가 그린 건 아니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줘. 근데 여러분 AI 갖고 역사 공부하지 마세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엉터리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저한테 많이 혼나요, 그게. 코끼리와 무소가 함께 사는 데가 어디요? 염주야, 염주. 근데 여기 염주가 나오잖아, 지금 여기. 계곡 선생이 염주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염주. 염주에 코끼리와 무소가 살고 있잖아. 그 염주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염주를 찾으면 되네. 동국 이상국집 연보에 보면 이규보가 썼는데, 이것도 고려 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자, 여기. 이게 뭐냐. 신묘년 공의 나이 64세. 이규보가 64세가 됐을 때 정월 15일
고향인 황녀가 이게 여주래. 지금의 여주. 왜 황녀가 여주가 됐는지 모르겠네. 현으로 양이 멀리 지향간 저희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거 양이 되자 22일 죽주에 이르러 만선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공이 옛날 신유년에 나그네로 이절을 유람할 때 제공후 판상운을 화답한 그 끝구에 이르기를 푸른산 한없이 좋게 있지 벼슬을 그만두고 다시 찾아올 거야 라고 했대. 근데 우연히 면직되어 거두보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도 시참인 듯하다. 시참이 뭐냐, 자기가 무슨 시를 지었는데 그냥 그 시처럼 됐다 그 말이. 뒤에 가보니까 그걸 시참이라고 그랬대. 요걸 이제 시참이다라고 해놨는데 또 두 편의 시 두 편으로 화답하였다. 7월에 황녀로부터 경사에 이르렀고 9월에 호병에 대비하기 위해 백이 경군하여 보정문을 지켰으니 이는 시집에 장기에 꽉 찬 저 염주에서, 여기 염주가 나왔네. 장기에 꽉 찬 저 염주에서 허리 굽혀 해촌백성 상대하기보단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호병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 호가 옛날에는 우리랑 한 뭉탱이에 이제 갈라져서 이제 싸우는 거지. 또 형제도 갈라지잖아. 백의 종군하여 보정문을 지켰으니 이렇게 써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염주에서 고생할 때보다 낫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주가 어디냐, 장기가 있고 해촌이어야 돼. 장기는 뭐냐, 장독이 있는 거야. 장독. 말라리아야. 말라리아가 있는 더운 지방의 바닷가야. 이거 염주잖아. 더운 지방. 장기가 있고 더운 지방에 있는 바닷가가 염주야. 근데 이 염주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시대를 쭉 뛰어넘어서 이 숙종실록 1704년에 요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김덕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김덕기는 동네에 있을 때 말똥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우리는 말똥으로 덩어리 안 만들잖아. 동네에서 말도 별로 없는데 덩어리를 만들어 일용으로 온돌 땔감을 충당하였고 땔감, 곡초 등 응당 드릴 물건을 돈으로 대납하게 하였으며 염주가 나오네. 염주의 진귀한 물건을 날마다 무역에 취했습니다. 동네가 이제 염주하고 관련이 있네. 이 동네와 염주가 있어. 근데 여기는 요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네가 염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주는 넓은 지역이고 동네는 특정 지역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유고제 집이라고 또 나와. 이게 1760년에 여기 송상기라는 사람의 시가와 문집이었대요. 여기 요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렇게 내박, 조성, 등, 태동, 장행, 식별, 소리, 점증 하는 글이 있는데 동네부사 조성등, 태동이, 이름이 조성등이에요. 조성등, 태동이 부임하면서 이별의 시를 구하기에 서둘러 지어줬다. 야, 나 가는데, 동네 가는데 시를 한 수 지어줘. 그러니까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어준 거야 여기. 염주린 피회복 뭐 이렇게 지어져 있네. 그러면서 이 해석을 뭐라고 했냐, 동네는 일본과 이웃했고 두터운 인망 조정에서 뛰어났네. 바닷가 시장에는 해산물 모여들고 남만의 배에 실린 귤은 비싸다네. 위험은 복파의 기둥에서 생기고 복파 기운은 여건의 칼을 압도하네. 나만 홀로 조정의 벼슬자리에 있으니 가을바람에 이별의 꿈이 괴로워라. 근데 여기 염주린 회복, 그래서 염주린 회복. 근데 해석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염주를 동네에 그려놨어요. 그 회복은 일본 그려놨잖아요. 동네는 회복과 이웃하고인데 일본. 동네를 염주라 그려버렸어. 아까 우리 숙종실록에서는 동네에 있을 때 염주에 진귀한 물건을 수입했다. 그게 약간 다른 느낌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만선 귤 세고 그래서 만선. 그러니까 만선 귤 세고는 뭐요? 남만의 배에 실린 귤은 비싸다네. 아, 이게 세고가 이거 비싸다네 그랬네. 예, 그러니까 만선에 있는 귤, 이게 오렌지다, 오렌지. 오렌지는 비싸다네. 새가 높다네. 그랬네. 새가 높다네. 근데 우리가 이거 25년 8월 1일 날 러일 전쟁에 관한 영상을 할 때, 여기 만기열암 군정 해방편에 요 얘기가 있었어요. 남해안에 대한 얘기. 그때 동네가 나와. 동네, 에? 동네에서 시작해서 남해의 해안은 경상도 동래의 남대포에서 전라도 광양까지 가고 서쪽으로 가다가 곧 남쪽으로 돌아서 순천으로부터 해남까지 이른다. 이렇게 가다가 광양에 가서 서쪽으로 가다가 곧 꺾어져 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해남까지 이른다. 우리하고는 이쪽 바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선이 여기잖아. 남만. 여기서 만선이 온 거야. 오렌지를 싣고. 여기가 염주린 회복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요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염주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라리아가 있는 더운 지방의 바닷가. 그럼 장독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이순신이래요. 그럼 우리가 회복이 그럼 일본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 이 서경 우공이라는 곳에 도의 회복하고 나와. 그러니까 도의는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를 오랑캐라고 또 해석을 한단 말이야. 오랑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도의는 회복이다. 그러니까 도의가 회복이야. 도의를 무조건 일본 하면 안 되지. 제가 또 작년 5월 17일 날 조선 호국에서 2편. 그러면서 그때 여기 오랑캐인가, 섬 오랑캐인가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성호 사설에 뭐라고 나오냐. 도의지 아국이야. 도의는 우리의 영역이다. 그래서 해보니까 조선도 도의, 일본도 도의, 고려도 도의, 발해도 도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리적 위치에서 보면 여기 몽땅 다 도의다. 여기 몽땅 다 도의다. 요것뿐만이 아니고 몽땅 다 도의였다. 근데 우리 조선은 호국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호국인데 호국이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아마존 월마트에서 팔고 있는데 이제 사본을 팔지. 근데 미의의 도서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어. 그게 뭐냐? You capit and defeat the Hun.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 있어 거기 포스터에. You capit and defeat the Hun. 당신을 잘 지키며 훈족을 물리쳤다. Now set a high standard, clean America. 이제 높은 수준의 깨끗한 아메리카를 세우자. 이게 이 훈족을 내몰았다. 지금 그 말입니다. 훈족을 아메리카에서. 이거 판다고요. 이렇게 생겼어, 요게. 요거 1차 세계대전 그 무렵의 얘기예요, 이게. 싹 내몰았다, 훈족을. 싹 내몰았다, 훈족을. 여기 있어, 이렇게. 출처는 제가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염주, 여기. 이게 도의는 몽땅 도의야, 몽땅 도의. 몽땅 도의입니다. 여기 있는 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섬 사람들을 몽땅. 자, 그러면 이제 염주를 찾았어. 그러면 이제 염주가 어디라는 걸 이제 알았고. 그럼 현재 우리 동네에 있는 데가 염주는 아니잖아. 그죠? 자, 여기 서가, 무소가죽. 이 세종 한글 고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여기 해종행 해서 대추야자의 노래. 여기 이렇게 딱 이 글이 있어요. 이걸 제가 다시 이걸 따왔어. 창릉 백피 십호문. 용린서갑상 창락. 창릉 백피 십호문. 용린서갑상 창락. 용의 비늘과 무소의 껍질. 그러니까 용은 뭐예요 이게? 우리는 용을 뭐 하늘에 이상한 상상의 동물이 아니고 원래 용이 있었어. 용의 비늘이잖아. 용은 뭐예요? 대부분 물속에 사는 큰 어떤 물고기인데 지금 이게 아마 멸종됐을 수 있어. 근데 용과 닮은 제가 그 물고기를 본 적이 있어. 조그만 거. 어디 가서 일본에 갔더니 어항에 있더라고.
용의 비늘과 무소의 껍질이 섞여 있어. 향능 백피 십포문 푸른 모서리와 흰 껍질이 열아름의 빛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코뿔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럼 진짜 코뿔소가 있어, 우리 역사 속에. 그게 뭐예요? 검은 코뿔소야. 오서라 그래, 오서. 까마귀 오, 무소오서, 검은 코뿔소, 오서. 그럼 이제 우리가 디스커버 라이프나 이쪽에 가보면 검은 코뿔소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거 뿌리 하나 맞네. 이거 뿌리 하나야. 뿌리 하나잖아, 검은 코뿔소. 그죠? 그러면 여기네. 검은 코뿔소의 지역은 여기야, 여기. 여기는 없어. 물론 여기 인도 한 마리 하나 조금 있네. 자, 삼국사기 권 제33 잡지 제2에 나와, 여기. 신라 42대 흥덕왕이 육두품 남자의 복식을 규정했대. 근데 여기 쫙 이렇게 나옵니다. 육두품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 대지용 오서교감 유철동. 허리띠는 단지 검은 무소와 유철동만을 사용할 수 있다. 노쇠, 철동, 무소와, 이게 무소의 뿌리거나 무소의 가죽이거나 허리띠니까 여기에 장식을 달거나 유철동만 사용할 수 있다. 딴 거 쓰지 마라. 화대용 오소 유철동 이지용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또 화대용이 나와. 그건 뭐냐, 신발띠에는 검은 무소, 여기도 또 무소가 나왔네. 검은 무소를 써라. 그 성질의 재질을 써라, 그 말이 아닙니까? 자, 이제 고려사로 넘어갔어요. 예종 4년에 동계녹사 하준이 하직인사를 올리다 하는데 이게 나와요. 동계녹사 하준 폐사 사오서대 일이요. 신유 동계녹사로 부임하는 하준이 인사를 올리자 오서대 한계를 하사하였다. 그러니까 검은 무소의 띠를 오서대를 하나 하사했다. 또 고려사 열전 권 제18에 또 나와요. 유경이 김방경이 무고를 주장하다 하는 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 것만 볼게요. 경초장시 좌주 평장사 임경숙 해소 대오소 홍정. 유경이 처음 시험을 주관할 때 자주인 평장사 임경숙이 자신이 차고 있던 검은 서대와 홍정을 풀어서 대오서나 오서대나 검은 코뿔소에 띄죠. 선화봉사 고려 도경의 폐검이 나와요. 높은 사람들이 찾은 검. 여기 또 요렇게 나와. 자, 여기 해서 폐검은 형체가 길고 날이 예리하며 백금과 오서를 섞어서 만들었다. 검은 코뿔소를 섞어서 만들었다. 검은 코뿔소의 뿌리나 아니면 뭐 가죽, 집은 가죽, 그 칼 자체를 뿔로 만들었을까? 섞어 만들었다. 상어 가죽으로, 가죽은 상어 가죽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오소를 섞어 만들었다. 검은 무소, 오소대, 검은 무소의 띠. 자, 세종실록에 가면 흉내의식에 이게 쓰였어. 흉내. 어떤 뭡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럴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북이 삼엄을 알리면, 여기, 북고, 고 삼엄 있잖아요. 북이 삼엄을 알리면 내외의 문을 닫는다. 판통내가 부박하고 끌어앉아 외판을 아래면 전하께서 익선관과 백포에서 오서대 백피화를 갖추고 열을 타고 나온다. 전하께서 익성관과 백포와 오서대와 백피화를 신고 나온다. 여기 익성관이 나왔네. 자, 익성관이 요거랍니다. 요거. 요게 이제 그 2013년 매일신문에 나왔어요. 요거 이제 경북대 이상규 교수가 요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게 익성관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오서대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절만자잖아, 절만. 요건 게르만자야. 이건 게르만의 마스크, 저거잖아, 이거. 독일 애들. 근데 여러분, 게르만이라 그러잖아, 자기들이. 근데 영어로 뭐예요? 저만 그러잖아, 저문. 절만이잖아.
별만. 낫지. 네가 제일 낫지. 여기 요거 봐. 요거 요렇게. 이게 원래 같은 거야. 근데 어떤 스님이 그래. 요게 원래 같은 건데 우리는 중국 애들은 글자를 요렇게 쓰고 우리는 글자를 요렇게 쓰다 보니 이게 우리는 이렇게 바꿨다. 헛소리. 우리도 원래 글자 요렇게 썼어. 요렇게. 요렇게 거꾸로 썼다고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쓰다가 최근에 바꿨어.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 그냥 1920, 30년대 그냥 신문 보면 나와, 여러분. 요렇게, 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현재의 이 문양을 쓰고 있는 독일 사람들은 뭐다? 이 문명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웬놈 철학자 글이 많아, 거기는. 그래서 이에 관한 기록이, 익성관에 관한 기록이, 익성관과 요거에 관한 기록이 문종, 단종, 예종, 성종, 종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정종, 영조, 정조, 순조, 철종, 고종 때까지 쫙 이어져서 이제 124번 등장해. 익성광 오서대가. 승정원 일기엔 더 많이 나와. 938건. 법령자료에도 105건. 그러니까 이 검은 코뿔소, 오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불교하고 관련된 이 무속. 그리고 여기 코끼리와 같이 있었어. 그럼 코끼리도 우리 문화하고 깊은 관련이 있겠네. 근데 코끼리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 기록에 무대는 한반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기 옛날에 다 살았든지, 근데 다 없어져 버렸든지.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여기 아니라고 봐야죠,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